요즘은 남녀노소 리프팅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또 다들 바빠요.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제가 굉장히 얼굴에 많은 병합 시술을 받은 상태거든요, 지금. 직후 사진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거나 과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프렌즈 피부킨 해연장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리프팅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피부의 처짐이 물리적으로 너무 늘어져서 물리적인 끌어올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피부를 만졌을 때 피부의 늘어짐 때문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레이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보톡스 시술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혹은 노화에 따른 꺼짐, 볼륨의 감소 때문에 볼륨을 차오르게 하는 콜라겐 부스터나 필러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워낙에 이제 오랜만에 피부과를 오시면 얼굴에 필요한 시술들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제 얼굴에 시술 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술 받고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얼굴에 많은 병합 시술을 받은 상태거든요, 지금. 실리프팅, 울세라, 소프웨이브, 필러, 보톡스. 그러니까 총 5가지의 시술을 받았어요. 직후 사진, 일주일 뒤 사진, 한 달 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후 사진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거나 과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내 얼굴에 필요한 만큼만 조합을 해서 시술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면 병합 리프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울써마지잖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울세라도 받고 써마지도 받으니까 내가 2배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울세라랑 써마지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타겟이 전혀 다르거든요. 얼굴살이 늘어지면서 아래로 처진다, 이런 분들이 늘어진 지방을 줄이면서 위로 올려 붙여주는 시술이 울세라고, 써마지는 그거랑 다르게 얼굴살 줄이지 않고 피부 표면에 에너지가 들어감으로써 피부 표면을 쫀쫀하게 하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가지 시술을 얼굴에 동시에 받지만 얼굴의 다른 부위에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보톡스,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필러 전부 다 사실 기전이 다 다른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주로 근육에 주사를 놓죠. 다른 시술로 이 보톡스의 효과를 대체할 수도 없어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시술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경우가 많아요. 개인 차이가 있지만 크게 설명하면 얼굴 살 많은 사람이랑 얼굴 살 없는 사람, 이렇게 사실 구분을 많이 하는데,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져요. 사실은 얼굴 살 많은 분들은 어린 나이에 이쪽 살은 좀 정리를 미리 해주면 아무래도 덜 처지거든요. 그래서 얼굴 살 많은 분들은 턱 라인의 얼굴 살, 지방의 양은 좀 미리 줄여두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살이 좀 없는 분들은 오히려 얼굴 살을 지키면서 리프팅 시술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얼굴 살이 없어도 아래쪽으로 처지면 피부가 늘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불룩해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살 없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실리프팅 같은 시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꺼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필러라든지 콜라겐 부스터나 이런 주사 시술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로 가꿀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사실 원하는 부위만 살이 빠지지 않잖아요. 얼굴 살은 별로 없는데 침샘이나 근육의 볼륨이 크다면 아무리 얼굴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 라인이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와 같은 주사 시술의 도움을 받으면 다이어트랑 무관하게 좀 얼굴 라인이 슬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남녀노소 리프팅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또 다들 바빠요. 그래서 자주 병원을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시술만 받는 경우보다 어쨌든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술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저나 주사 시술의 타겟층을 조금 다르게 하면 사실 피부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병합해서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시술별로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가장 널리 쓰이는 울세라의 타겟층은 스마스층이랑 지방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써마지나 소프웨이브 같은 장비는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을 때 잘 느껴지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이 유도되면 피부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두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의 이런 표면 탄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써마지나 소프웨이브 같은 장비로 많이 타겟팅을 해서 시술을 하고요. 다음으로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타겟층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꺼진 부위에 주사를 해서 그 꺼짐을 회복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톡스의 타겟층은 근육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모공이나 잔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표층을 타겟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마다 사실 타겟층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얼굴에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다, 이 인식 때문에 동일한 부위에 여러 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실상을 보면 타겟하는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날에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실 상담을 상세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요. 홍조라든지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이제 염증성 피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한 가지 레이저만 받아도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 상태를 확실하게 의료진에게 전달을 하고 내 피부가 트러블이 나거나 뒤집어지지 않는 선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충분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프렌즈 피부킨 해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